참고로 편재운은 복권 사실 때 활용하셔도 됩니다. 돈복을 타고났는지 알 수 있나요?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밥 굶을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토가 없다? 안녕하세요. 금방 사주에 빠지게 되는 썰 금사빠의 초입니다. 자, 오늘 주제 봅시다.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바로 돈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와 돈, 어떤 것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태어난 생일로 돈복을 타고났는지 알 수 있나요? 아주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 1월, 4월, 7월,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밥 굶을 걱정은 없습니다. 태생이 일단 부지런하고요. 끈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토의 기운을 타고 나서 모든 것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요. 원래 재물이라는 게 물건이든 기술이든 뭔가가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이거든요. 여기서 물건을 가져다가 저기서 판다든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연결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동이 발생하고 그 사이 중간에서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토의 기운이 있으면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재물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토가 많은 사주가 돈을 잘 버나요? 정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토도 있지만 재성이라는 기운도 같은 작용을 해요. 내 사주에 토 혹은 재성이 많은지는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얼른 가서 확인하시고 오시면 제가 딱 맞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토가 적절히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역할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나 장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이런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재성이에요. 편재, 정재 둘 다 상관없습니다. 재성은요, 노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눈에 보이는 성과와 물질로 바꿔주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가 적절히 있거나 재성이 적절히 있으면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남들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행토나 재성이 과하게 많거나 너무 없으면요? 그쵸. 근데 토나 재성이 조금 있거나 없는 거는 의외로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보충해주면 돼요. 한마디로 때를 잘 타면 된다는 건데요. 이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여기 대운, 세운 눌러보시면 이렇게 재성 혹은 토가 들어오는 때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금전적으로 뭔가 해야 될 때는 이 시기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편재운은 복권 사실 때 활용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토나 재성이 막 과다로 찍히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토와 재성의 공통점이 소유욕이거든요. 이게 적당히 있으면 재물을 모으고 재정 관리를 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과다하면요, 집착이 생겨서 한번 손에 들어온 거를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막 아까운 거야. 건물 올려야 되는데 자재 싼 거 쓰고 직원들이 정수기에서 막 물 빼먹으면 막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것도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 돼서 건물 고치는데 돈이 더 들어. 그리고 이제 노동청에 신고당해가지고 좋은 직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런다고요. 토나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짠돌인가요? 그쵸. 어느 정도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심지어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은 내가 너무 인색했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역시 세상에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다 내 등골을 뽑아먹으려는 사기꾼뿐이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러면은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넘치는 토와 재성을 잘 퍼뜨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퍼뜨리는 쉬워요. 무상 노동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거품인데 봉사활동도 좋고요. 자기 취미나 가족을 위해서 시간 보내는 거,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쓴 좋은 에너지가 더 큰 좋은 에너지로 돌아온다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완전히 이해해야 개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이 물질화시키는 재능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또 어디로 가야겠죠? 어디로 가야겠어요? 더 큰 곳을 향해, 위로, 그리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회사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혹은 사회에 기부를 해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재성이나 토가 과하신 분들은 두 가지 개운법을 익히시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썰도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이 부분은 단식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토가 나에게 용신이냐 아니냐, 뭐 어떤 오행을 재성으로 쓰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건강한 토론은 학문을 성장시키니까요. 우리 다 같이 사주의 성장을 도모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재성이 더 풍부해지길 바라면서 다음엔 더 재밌는 금사빠 썰로 찾아올게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안녕. 내가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나요? 재성이 있는 사람 고르려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 1번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알고 있다. 2번 어제 얼마 썼는지 알고 있다. 뭐 100원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얼추 얼마 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자주 사는 생필품이나 식품의 단가를 기억한다. 그리고 4번 친구, 가족의 대화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을 기억한다. 뭐 엄마 친구, 아빠 친구 이런 사람 있죠. 기억한다. 혹은 기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못 외우면 죄책감 느껴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 5번이 패션에 민감하다. 요거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3개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재성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있나 없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성을 잘 활용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